속에서요. 동그라미 니은 과밀 억제권력 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밑에서 디귿 대도시 내에 대한 내용은 수도권 지역이에요. 수도권 지역에서 중과되는 경우인데 과밀 억제권력 내 대도시 내 이렇게 구별하는 원인은 예전에 세법 개정되기 전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법 개정되기 전 내용이니까 2010년에서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숫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표준세율의 숫자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왔다는 거. 그럼 거기에 대한 숫자로서 이제 설명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더 어렵다 그래요.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해 안 시키고 막바로 암기 드릴게요.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시는데 구별점에 대한 내용 찾고 외우시면 돼요.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과밀 억제권력 내로 나왔는가 대도시 내로 나왔는가 이것만 구별하세요. 자, 그것만 구별하면서 과밀 억제권력 내로 나왔다 합시다. 자, 과밀 억제권력 내. 이 과밀 억제권력 내에 대한 내용은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습니다. 과밀 억제권력 내에 대한 수도권 지역을 말해주고요. 그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였다. 공장을 신축, 증축하였으면 그 공장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취업되고요. 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취업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딸린 19분까지 수도권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밀집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하죠. 중과되는 것은 표준세율에다가 4%를 더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4% 더한다 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법정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법정 내용에 대해서 적어진 내용을 보고 풀어보셔서 4% 더한다라고 되면은 그 내용은 맞다.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법정 내용대로 적어본다면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풀어봅시다. 풀어볼 때 중과 기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0이죠. 1000분의 20으로서 분모 공띠고 분자 공띠였으면요. 100분의 2로서 이건 2%죠. 2%의 100분의 200 분모 공 2개 띄고 분자 공 2개 띄었으면요. 2. 그러면 벌써 국어단 외웠던 거 나오네요. 2는 4 나오죠. 이 의가 뭐였어요? 곱한다. 아까 했잖아요. 2는 4 이렇게 나오니까 4% 더한다로 되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서 이 의자가 나오면 곱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풀어봐서 4% 더한 대로 나왔으니까 맞는 문장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생산직에 대해서 중과하였으면 사무직도 중과되는 것이 형평성이 맞아요. 그럼 사무직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본점 되겠죠. 본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비영리법인에서 본점에 대한 내용은 주사무소 그래요. 주사무소의 신설, 증설에 대한 내용도 중과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서 신설, 증설이에요. 신설, 증설이지 포괄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나오면 볼 때 승계란 말은 이어받는 거잖아요. 이어받은 거니까 예전과 비슷할까요? 왕창 취업될까요? 이어받는 거니까 예전과 비슷하겠죠. 그럼 여기는 인구의 왕창 밀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돼요.
중과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본점에 대해서 중과합니다. 본점, 주 사무소에 대해서 중과하지, 지점은요 중과하지 않아요. 지점은 지방에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취득 후 5년 후 신설, 증설이었다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걸 볼 때에 제척기간 배웠죠. 제척기간의 최소 단위가 5년입니다. 그럼 5년 후 그랬으니까 이건요. 제척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음으로 해서 이때에 대한 내용 중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점들만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대도시로 나왔다. 한번 해보죠. 이 대도시에 대한 내용은 아주 복잡해요. 복잡한 내용으로서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된 경우에 대한 내용도 중과되는 것이고 대도시 내에 법인 설립한 경우도 중과되는 것이고 대도시 내에 본점, 지점의 신설, 증설에 대해서도 중과되는 것이고 대도시 내에 법인의 본점, 지점에 대해서 5년 내에 부동산 취득한 경우도 중과되는 것이고 대도시 내에 공장, 신설, 증설, 포괄적 승계 취득에 대한도 중과되는 것이고 대도시 내에 휴먼법인, 비영리 법인 또 부가가치세에서 면세사업장 받는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한다면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하니까 간결히 합시다. 간결하게 여기서 두 개, 사택이라는 단어에 대한 내용과 중과, 재업종 요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중과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사택은 복지시설 때문에 중과하지 않는 겁니다. 중과한다 이렇게 나오고 중과 재업종은요. 중과에 제외되는 업종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중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볼 때에 사택 단어와 중과 재업종이라는 단어가 대도시 내에서 없어요. 없다. 그러면 맞벌어 끝말은 중과한다 하세요. 중과한다.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아주 쉽게 풀려요. 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때 중과된 세율은 표준 세율의 3배 하고 4%를 뺀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51쪽에서 리을,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 세율 적용. 한 물건에 대해서 세율이 2개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한 물건에 대해서 세율이 2개가 적용되면 그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일반적 경우예요. 일반적 경우만 기억하십시오.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의 예외사항은 버리세요. 여기서 아는 것은요. 적어드릴게요. 아는 거 일반적 경우만 아십시오. 일반적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 가볼 때에 동일 물건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둘 이상 세율 이상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죠. 그러면서 2개의 세율이 적용됐다면 그때는 뭘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51쪽에서 B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모르셔도 됩니다. 뭐 알려면은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과밀 억제권역 내도 수도권 지역이고 대도시 내도 수도권 지역이에요. 그러면 요 2개가 중복될 수 있어요. 중복되었다면 그때는 표준 세율의 3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대도시 내에 대한 내용과 사치성 재산이 중복될 수 있어요. 그때에 대해서는
표준 세율의 3배하고 4% 더한다. 이런 예로서 나오는데 그 내용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버리라는 뜻입니다. 학문 공부하실 분은 하시고요. 그리고 학문 공부 않고 시험용만 공부하실 분은 여기 적어진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52쪽 갑시다. 52쪽 가볼 때에 1번에서 문제상으로서 부동산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제 중과되는 걸 고르겠죠. 문제에 대한 내용 빼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 볼 때에 병원의 병실에 대한 내용은 중과하지 않죠. 골프장은요 중과되고요. 그리고 고급 주택도 중과되고요. 백화점의 영업장은요 지방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중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내 본점, 그리고 문제상에서 신축, 증축, 그럼 문제상에서 신설, 증설 다 나왔죠. 자, 과밀 억제권역 내 본점, 신설, 증설 다 나왔으니까 중과되죠. 그럼 중과되는 것으로서 니은, 디귿, 니을이 될 것이고요. 2번 갑시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여기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이란 말은 표준세율을 말합니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볼 때 중과 기준세율이 2%죠. 그리고 100분의 400이니까 의를 곱해주면요 2% 곱하기 4니까 8%. 합한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내용의 문제는 사치성 재산이 몇 개인가 이걸 곤란한 문제죠. 이제 문제 키 빼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볼 때 첫 번째 동그라미 별장 사치성 재산이죠. 두 번째 동그라미 골프장 A단도 사치성 재산, 고급 오락장도 사치성 재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로서 3개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은 과밀 억제권역 내 본점, 신설, 증설이었다면 그때는 표준세율 플러스 4%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답 아니겠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 목적으로서 사원 거주용 목적의 공동주택, 사원 거주용 목적의 공동주택이란 말을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사택이죠. 그러면 대도시 나오고 사택 단어 있으니까 끝말은요 중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뒤에서는 중과세율 적용한다 틀렸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연간 문제에서 별장 취득한 경우 취득세 세율은 10%다. 틀렸죠. 별장이니까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먼저 정해놓고 8% 더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4번 틀렸고요. 그리고 5번에서 비업무용 토지 유상 취득 경우는 취득가액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된다. 내용은 틀렸어요. 자, 여기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중과세율 적용되는 물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세율 적용되겠죠.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5번 틀렸고요.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내 뒤로 가니까 본점, 더 가니까 신축, 신설 나왔죠. 3개 다 나왔으니까 중과 들어가야죠. 중과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취득세율의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맞죠? 6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2장 등록면허세 가는데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옵니다.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안 하다 보니까 뒤로 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꼭 틀리고 옵니다. 꼭 틀리고 오는 거니까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해 드리는데, 자, 먼저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봅니다. 그 법률적 근거가 세원으로서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한 내용이 세원이에요. 그럼 세자 앞에 단어 뭡니까? 등록. 등록 행위를 갖췄다면 등록면허세로서 징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등록에 대한 내용은 뭐다라고 법에서 적어져요. 법에서 적어지는데 엄청나게 길게 적어집니다. 그 내용을 간결하게 해줄게요. 간결하게 등록 뜻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먹물 묻힌 경우가 등록이다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 묻혔다면 등록 면허세로서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웠으니까 등기부 을구 아시죠? 얘는 소유권 외쪽이에요. 소유권 외쪽에 대한 내용을 먹물 묻혔을 때 징수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쪽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소유권 쪽이니까 어떻게 말 나올까요? 취득을 원인으로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오늘 아셨죠? 자, 여기에서 왜 그러면 취득으로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하겠는가 하면 이건 뭘로 가세? 취득세로 가세. 취득세로 가세하고 등록면허세로 또 가세내면요 이중가세거든. 이중가세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등록의 뜻 안에는 취득이란 말이 안 끼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 때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이니까 말소 등기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됐으면서 거기에 취득 끼어요, 안 끼어요? 안 끼어졌죠? 취득 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취득이 안 끼는 것은 상태로서 밑에가 취득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단서 볼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등기 등록은 포함된다. 거기에서 1, 2, 3, 4에 해당되는 취득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로서 과세,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취득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는 건데, 왜 거기에서 1번, 2번, 3번, 4번은 포함되겠는가 할 때에 취득세로서 과세하지 않았으니까 포함됩니다. 자, 1번 보죠. 광어권, 어권 취득, 요 취득은 원시 취득을 말합니다. 광어권, 어권의 원시 취득은 100% 감면이에요. 그럼 취득세 과세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요 취득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2번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장은 다 맞게 적어질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3번 봅시다.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자, 취득세 제척기간이 끝났죠. 끝났으니까 취득세 징수할 수가 없어요. 징수할 수가 없음으로써 이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밑에서 4번 취득가액이 50만 원이었다면 취득세 징수한다?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아요. 취득세 징수하지 않으니까 이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서 이 가로에서 납세무 성립, 등록면허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세자 앞에가 등록이죠.
등록하는 때 성립됩니다. 이 말은 먹물 묻혔다면 징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등기, 등록 이 말이 있으면 먹물 묻혀진 경우니까 징수된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박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등기, 등록,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등기, 등록 나왔죠. 먹물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묻혔죠. 묻혔으니까 징수합니다. 돌려주지 않아요. 왜 돌려주지 않냐면요, 잉크는 이미 말랐어요. 잉크 말랐으니까 돌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물만 묻혔다면, 등기, 등록이란 단어만 있다면 끝말은 뭐다? 과세다. 환급되지 않는다. 이미 성립된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 등록면허세의 법률적 근거가 뭐였어요? 먹물이에요. 먹물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먹물 묻혔다 그러면 무조건 어때요?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형식과세라 그래요. 먹물 묻힌 거에 대해서 과세한다 라는 것을 형식과세다, 명의자과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볼 때 사실상 취득했는데 먹물을 안 묻혔어요. 그랬으면 과세한다? 과세 안 한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먹물 묻힌 경우에서 과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또 세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징수합니다.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뒤에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건당 6,000원이다라고 배웠었어요. 그 내용으로서 상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납세 의무자 뜻만 알았다면 각기 세금마다의 납세 의무자는 구별이 가능했어요. 납세 의무자 뜻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춘 자입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세원은요, 세자 앞에 있는 단어 등록. 그럼 어떨까요? 등록한 자가, 등록한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 등록한 자란 말은 등기부에 먹물 묻혀진 자예요. 등기부에가 누가 먹물이 묻혀졌겠는가를 보고 문장을 생각하면서 의해서 먹물 묻혀진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에서 첫 번째 점 봅시다. 갑, 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 자, 볼 때에 법원에서 갑 명의로 등기하겠죠. 그러면 등기부에 먹물 묻혀진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갑이겠죠. 갑이니까 납세 의무자는 갑에게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다시 그 밑에서 두 번째 점, 법원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의해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이 선자가 먼저 선, 행자가 행할 행, 먼저 행할 때에 그때 납세 의무자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할 때, 그때의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또 다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물어본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땡땡권이란 단어가 있으면 납세 의무자는 땡땡권자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저당권 그랬으면요, 납세 의무자는요 저당권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문장에서 땡땡권 나왔을 때 바로 옆에가 말소란 말이 있으면요, 이때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설정자인 소유자가 됩니다. 자, 저당권 말소 등기 이 볼 때에
자, 여기서 채권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어졌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갚았어요. 갚았으면 내 물건에는 채권 채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줄 끝죠. 뭐였어요? 말소. 이게 말소에 대한 내용으로서 채권 금액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자는 누굽니까?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말소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소유자 이러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지는데 뒤에가 채권자 대위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세요. 전 여기에서 채권자 대위란 말이 어떤 뜻인지는 저는 몰라요. 누가 잘 아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민법 그리고 등기가 잘 알아요. 민법과 등기에 대한 내용은 하찮은 과목인 세법보다 훨씬 큰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큰 과목에 대한 내용을 하찮은 과목이 설명하면 맞아. 저는 설명 못 드리고요. 그냥 단어만 짓습니다. 단어 집어서 채권자 대위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D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점 나와요. 그 점 먼저 읽어 드릴게요.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등기, 압류 등기의 해제는 물론, 자, 해제까지 끝났다 합시다. 해제까지 끝나고 여기서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 합시다. 그랬을 때 내용을 볼 때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죠.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되는 거니까 등기부에 먹물 묻혀진 경우는요. 누가 묻혀졌을까요? 지자체가 묻혀졌겠죠. 그러면 그때에 대한 경우는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압류 해제로 끝났다면 비과세예요. 비과세 되는 거고 이제 연결됩시다. 연결해서 해제는 물론 성명의 복구나 보전 등 일체의 채권자 대위 등기 어떤 말 나왔어요? 채권자 대위 이 말 나왔죠? 그러면 끝말은 뭘까요? 소유자.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 봅시다. 1번 29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1번에서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는자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의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납세 의무자 물어봤죠. 그러면 볼 때 문장에서 전세권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요? 전세권자 맞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 이전 받아 등기하는 경우, 자 여기에서 갑으로부터 전세권 이전 받아 이 말을 가리고 연결시켜 보죠. 그러면 병이 등기하는 경우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납세의무자는요? 당연히 병 되겠죠. 병이 먹물 묻히잖아요. 그래서 병에게 있다라는 요소 맞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연관 문제 12번 갑 명의 주택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요? 전세권 나왔죠? 그럼 누가 되겠어요? 전세권자인 을이다. 맞죠? 그리고 3가로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이제 과세하지 않는 경우 여기 있는 내용도 읽어보시면 알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 국가 지자체 너 먹물 묻혔으니까 등록면허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권자가 국가나 지자체죠.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으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기업, 법원 촉탁 등기도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니은에서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 지적소, 관청의 지번 변경. 자, 이거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묘지 등기해야 하나요? 않죠. 여기 어떨까요? 비과세로 됩니다. 거기에서 밑에 있는 1, 2, 3번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맞는 내용들이고요. 답 없으나 다 맞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셔서 2번 부가징수 방법,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등록민호세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그리고 문장에서 등록이란 말이 있으면, 등기 등록 단어가 있으면 그때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러 간다 라는 이유로서 신청서 접수 날까지 나오죠. 여기서 신청서 접수 날까지란 말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도 다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또 2번도 다 배웠어요. 보니까 등록문에서의 과세 물건을 등록 후에 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뭘까요? 후발적 사유죠. 며칠일까요? 60일.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3번에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이게 뭘까요? 후발적 사유죠. 며칠일까요? 60일. 60일 내 신고 납부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 제외. 여기를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인데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상식적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적 내용을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꼭 보면은 시나리오 그려가지고 틀리게 오게 돼요. 시나리오 그리지 마시고 일반적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 자, 여기에서 등록하기 전까지란 말은 등록하러 갔다는 거죠. 뭐 등록하러 갔으면, 가서 납부했으면 신고한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신고한 것과 똑같은 효과로서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본다. 신고했으니까 신고 관련 가산세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이런 이유로서 상식이에요. 그럼 볼 때에 여러분들 등록 단어가 나왔다면 등록하러 간다라고 생각하겠죠. 간다니까 신청서 접수 날까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날까지란 말은 등록하기 전까지란 말과 같은 말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연관 문제 풀어줄게요. 연관 문제가 더 어려우니까요. 4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틀린 것은 1번 등록면허세의 등록이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 맞죠? 1번 맞고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등기 등록 행위다. 맞죠? 3번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 신고 납부 넣으면서 문장에서 등기 등록단에 있죠. 그랬으면 언제까지? 신청서 접수 날까지. 그 말과 같은 말로서는 등기하기 전까지. 그 내용으로서 3번도 맞고요.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이다. 묻혔다면 징수하는 거죠. 수수료란 말은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물 묻혀주고 세금 징수하는 거니까 수수료적 성격이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다시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지상권 나왔죠. 그럼 납세자는요? 지상권자예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다. 틀렸죠? 답은 5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등록민호세 세액 산정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